네, 서해 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파장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몰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동의해달라. 국회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할 수 있도록 찬성해달라 이렇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할 수 없다라고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서해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20살의 분별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네, 서해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이 쓴 편지를 이 배우자가 좀 대독을 하면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어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른바 이 자진 월북에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마는 같은 인천해양경찰서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2년 사이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갑자기 이 사건이 이른바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또 만약에 왜곡이 됐다면 어디서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왜곡한 것인지 그 부분으로 정치적인 관심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글쎄 뭐 네 분도 진실을 모르니까 제가 누구 말이 더 맞느냐, 어느 때 어느 정부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냐 여쭤보긴 좀 곤란합니다만 나름의 근거를 갖고 아마 네 분 다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민희 의원께서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가 더 신빙성 있다고 믿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근거를 뭘로 잡고 계세요? 윤석열 정부의 발표가 더 신빙성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해양경찰청의 오늘 발표에 어제 발표를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얘기했지만 월북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사건을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7시간 동안에 왜 구조작전 하지 않았냐라고 국회에서 그때 국방위에서 보고를 받고 많은 야당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는 사실 월북에 추정된다. 월북의 의도가 추정됐기 때문에 약간 방치한 것으로 그 정당하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보니까 해경에서 그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라고 사실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왜 해경이 제대로 2020년 9월에는 왜 이걸 이야기를 못했느냐. 결국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관련해서 평화 프로세스,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그 유엔의 연설을 통해서 그 관련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묻어버린 것이 아니냐.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월북을 했다는 그 낙인으로는 정말 살기가 어렵거든요. 가족의 명예, 그 구성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미래가 굉장히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덮어버린 문제, 이제 와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지 이건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전 정부 것을 정치적인 권력관계에서 뒤집었다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마는 이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이 있고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하게 되죠. 영상으로 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연설 때문에 이 사건을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서둘러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리고 발표한 것인가? 지금의 여당 윤석열 정부는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네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정말 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 연설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자진 월북으로 서둘러 결론을 낸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랬다면 북측에 뭐 사과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걸로 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은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도 사실은 이 SI 정보라는 게 뭐 저도 뭐 공군 정보 장교였기 때문에 SI도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국방부 산하 도 감청부대에서 하는 거거든요. 밖에 이제 배가 나와 있으면 본부대하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녹취록을 만들었을 것 같고, 저 추정입니다만 이제 그걸 아마 국방위원들이 아마 비공개 전제로 봤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단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신원을 알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슬리퍼를 벗고 왔다든지 아니면 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든지 이런 게 아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했을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걸 뭐 월북 시도가 명백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좀 보인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뭐 조작한 거다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증거가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때 있던 증거도 그대로고 지금 있는 증거도 그대로인데 이제 해경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죠. 그 정도는 약간 뭐 월북 의사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다가 지금은 사실은 월북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월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왜 판단이 달라지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당시 그러니까 2년 전에 인천해양경찰이 제시했던 자직 월북의 이 판단 근거는요. 어제도 다뤘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 좀 빚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박빚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가판에서 슬리퍼가 발견이 됐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측에서 이 이모 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당국이 도감청을 통해서 확보했던 북한 군부대와 상위급 부대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 이른바 761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761로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군이 소유하고 있는 AK 소총 7.62mm 소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총으로 사살하라라는 상급 부대의 명령을 하급 부대에 하달을 했고 이것을 우리 군 당국이 도감청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됐으면은 당시에 해경이 이것은 자진 월북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기에 충분했나요? 장윤선 기자님 보시기에는? 저는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진 않았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건 우리가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2020년 9월 21일 날 소연평도 남측 해역 2km. 그러니까 북한 이제 북방 한계선 북측 지역에 가까운 쪽에서 이제 실종이 된 거죠. 이 그 해수부 공무원이. 그런데 그 이튿날인 22일에 북한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인 것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감청부대에서 북한군하고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 사이에 나눈 대화가 이제 확인되면서 사실상 월북 아니냐라고 추정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듬해 9월 9일 날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위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수사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1심에서 정부가 패하면서 다시 이 정부가 이제 예. 항소를 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항소를 포기하고 일정 부분에 이제 정보가 공개된 이런 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처신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이 논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했었고요. 예. 그리고 북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 빠르게 사과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과 이후에 우리 측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 조사를 하자고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측이 응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행동들을 북한이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사람이 표류하고 있고 어찌됐든 월북 의사를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추정되는 내용이 있었고 그럼 이분이 이제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구조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북한이 사실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것이다. 여기까지 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북한군의 사과라든지 이런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매듭을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른바 762, 이른바 특수정보, SI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 군 당국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확보하고 있을까? 북한군 내부에서 또 북한군과 이 서해 공무원 이모 씨 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우리 군 당국은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을까? 이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당시 지금 뭐 최재성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여야가 국방위에서 이 감청 자료를 들었다는 거 아닌가요? 들었으면은 당시에 여야 의원들은 지금은 이제 공개가 안 돼서 모릅니다만은 충분히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정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에 이론이 없습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나요? 이것은 자진 월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건가요? 일단 그 당시에 예. 2년 전에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북으로 추정된다, 월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방부의 의견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예. 제대로 보도가 안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뭐 북한에 항의하고 우리 정부가 그래서 사과를 받고 그것까지는 뭐 좋습니다만은 이 공무원 유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에서 예. 과연 유가족 입장에 서서 취했던 조치가 하나라도 있었느냐.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국방부나 해경에서 판단하는 월북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뭐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그건 확실치도 않지만 빚이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들, 3억 3천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월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북이 총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라도 살아야 하니까 우호적인 뭔가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짓으로 월북 그렇죠. 의사를 밝혔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다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국민이 거기에서 북한 해역에서 그런 참담한 일을 당했음에도 아무도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분의 편에 서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유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예. 그 지점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군이 확보하고 있던 이 특수정보 SI 자료를 들었던, 보았던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이거는 자진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팩트인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 당시 국방위 소속이었고 지금도 국방위에 있는 신원식 의원에게 이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냐. 강력히 항의했다. 이게 월북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명확한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북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월북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7시간이었죠. 그동안 왜 구출을 위한 노력을 안 했느냐.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국방부 쪽에서 입장은 월북으로 추정된다라는 걸 계속 예. 반복해서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의 관계성 문제, 정치적인 역학관계 예. 문제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마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이 그러니까 월북을 안 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월북이란 증거가 없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는 비판적인 예. 입장을 내는 것이고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 낸 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월북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지만 민현주 의원이 보실 때는 서둘러서 이거를 빨리 이 봉합을 했던 그게 뭔가 석연치 않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서훈 당시 이 국가안보 실장의 얘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사건 일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9월 21일 날 실종이 됐죠. 그리고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으로 유엔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우리 군 당국은 월북 시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고 그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 통지문을 우리에게 주고 29일 날 국방부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실종된 지 8일 만에 이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둘러서 정리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이 이모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 우리가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서둘러 아주 정중하게 우리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네네. 8일 만에 사건이 정리가 됐고 자진 월북하는 이 이모 씨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래서 김 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면서 이제 자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뭘 갖고 사과한 적을 잘 못 봤어요. 예전에 뭐 특히 김 위원장이 금강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요. 예. 사과한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소통은 됐을 것 같은데 예. 이걸 뭐 서둘러서 덮어내냐.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쪽들의 당연히 저는 북한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월북 기사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코로나 문제 되더라도 사살하는 거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을 해야죠, 두둔할 당연히. 필요는 없지만 당시에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할 그래도 때였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인간의 목숨이라는 거는 뭐 지구보다 무겁다는 건데 예. 사살하는 건 말이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뭐 시신을 불태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되는데, 행위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팩트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유가족들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월북이라고 분례를 씌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인 건데 그래도 팩트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뭐 민원주 의원님은 그 당시에 아마 항의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의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 SI나 아니면은 이 대통령 기록물 뒤에 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SI에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거 누구도 공개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그거에 대한 판단만 공개할 수 있는 거죠. 본인들 내용도.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NLL 기록물처럼 이걸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개하기 시작하면 예. 다 공개하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뭐 국가 기록물 공개하라 아니면 SI 이걸 공개하라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그 NLL이 아니라 SI 기록을 봤던 분들이 구체적으로 예. 얘기를 해주면 된다. 여야 의원이든 어떤지 간에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돼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알려졌거든요. 예. 그럼 그 당시에 만약에 봤던 분이 직접 언론에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항의를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국방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야 뭐 법원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 3분의 2 동의해야 되지만 국방부 자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시 본다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팩트를 갖고 얘기하지 자꾸 정치 공방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만약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국방부가 지금 아직도 그 당시에 도감청 자료를 갖고 있다라면 뭐 정보위가 됐든 국방위가 됐든 이제 여야 의원들이 다시 한번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느낌이 와요? 확실치 않은데도 월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정이란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예, 뭐 추정이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지금 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에서 굉장히 예. 매정한 반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예.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도 제가 놀란 것은 아무런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한 사람을 월북했다고 딱 해버리고 우리가 항의한 것은 근데도 왜 사살했느냐, 왜 시신을 소회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아무리 SI 정보를 다 보더라도 아마 판단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다른 북한에 의해서 저런 일을 당했는데 왜 그때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또 월북이라고 단정지었는가 그 상황, 그 태도에 예. 대해서 묻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 상황도 저희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북과의 관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정부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뭐 저희도 주장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를 하든 뭔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다 모두가 판단할 수 있게 그 길을 여는 것, 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말 당시에 자진 월북이 아니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월북몰이로 해서 정치적 이득을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득을 꾀한 것인가? 아니면 너무 명확하게 자진 월북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 사건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글쎄요. 조만간에 한번 정보가 공개가 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 듣고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 발동 조짐으로 보이실 수 있더라고요. 글쎄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상소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항소를 이제 그만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뭐 앞으로 더 진행이 좀 되겠죠. 당사자도 뭐 어떠한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억울함이 없도록 유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인데 매번 이렇게 야당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진실 공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근택 변호사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방부는 현 윤석열 정부 하에 국방부입니다. 만약에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당시 도감청 자료를 갖고 있다면 여야 의원들을 불러서 그것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이 되게 이제 주목할 만한데요. 기록물 공개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국회 차원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월북의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유족 측에서 억울한 거는 뭐냐면
왜 그 당시에 월북이라고 추정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다 매도당하게 하고 예.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동생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도를 시켰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가족과 한 예. 본인을 갖다 매도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이 답을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록물을 갖다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죠. 그 당시에 월북에 대한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거는 예. 잘못했다라고 그 사과를 하면 사실은 기록물 관련해서 뭐 열람해야 된다 이 문제는 저는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이 유족 측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숨진 이모 씨의 형이 저희 MBN 뉴스 7에 출연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실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명된 첫 단초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관련된 이제 범죄 사실을 고소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복잡해진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해상 초계 병들까지 전체 수사 보고 그다음에 지시자 전 라인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자, 장 기자님. 네. 지금 대통령까지도 고소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아까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도 선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소 또는 그렇게 되면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자,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아까 우상호 위원장이 뭐 국회 차원에서는 동의 안 한다라고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빨리 공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NLL 대화록 파문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에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여당이 야당을 향한 종북몰이 뭐 이런 예. 거를 하게 되고 결국엔 정말 정치가 실종이 될 것이고 지금 산적한 경제 이슈라든가 민생 현안이라든가 또 야당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몫을 못 하게 될 수 있다. 그건 여당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만은 예. 여하튼 이제 그런 정치적 야당이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아닌가. 아직도 여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아직도 여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예. 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우상호 위원장의 이제 그런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너무 매정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남편이 그리고 동생이 왜 거기 가서 그런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따져 묻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예. 심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정부에서 그 유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만지고 살펴서 그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 노력을 좀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매정하게 아무런 역할을 안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문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저는 워낙 이런 남북관계 현안이 터지면 참 답답한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뭐 당시에도 이렇게 해야 협조를 안 되는데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당시에도 협조를 안 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밝힌 것은 본인들이 불태우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불태웠던 것은 소형 부유물이지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은 좀 달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실관계도 지금 어긋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고 명징하게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는데 매번 협조를 안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인도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상국가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예. 정상국가로 북한이 나가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잘한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기대죠. 그런가요? 북한이 그렇게 진실을 밝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대를 하기도 어렵고요. 아까 현 변호사님 네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건 뭐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 영장 받으면 예. 이제 열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뭐 영장 청구하면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실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한 1, 2년 걸린다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예. 뭐 청구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아마 그걸 기각할까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분인데. 근데 예. 이제 지금 해경의 발표도 보면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랬거든요. 예. 오히려 정확하게 해결해 주려면 지금 유족들이 원하는 거는 월북 의사가 없었다. 예. 월북 의도가 없었다라고 판단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해경의 지금 입장도 보면 약간 애매한 거예요. 월북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월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월북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월북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된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해경도 제가 보기엔 아마 그 당시에 뭔가 뭐 자료가 있으니까 판단할 것 같은데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낫죠. 근데 지금 뭐 그런 증거가 없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보기에 약간 어찌 보면 애매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백하게 얘기할 자신 있으면 명백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당시 예. 아니 애매한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해경이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명백하게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때 그러면 월북이라는 말을 썼냔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뭐가 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 인권과 약자 보호, 그런 진보의 가치를 추종한다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짚는 거죠. 유가족이 뭐라고 합니까? 월북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라.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또 민주당 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우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우리 국민 편에서 서서 일을 해야 되는 정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한 국민의, 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성인 것인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